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시장의 약세에 더불어서 소폭 쉬어가는 시장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엊그제에 이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과 유사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가짜 뉴스에 순간적으로 S&P 500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관영 매체가 검증 없이 유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사실 이런 이제 AI가 뭐 올해 내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또 이 민감한 돈과 연관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나 또 선거, 이런 부분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죠. 소시에테 제네럴 사건, 이 이후 주가 조작 사건 흐름 속에서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5월 15일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만들고 지금 커다란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과 또 중요 내용문을 잠시 후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협상은 한 번에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부채 한도 협상도 역시 세 번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도 78천이나 한도를 상향 조정했었던 부분. 그런데 2000년대 초에는 6조 달러 수준이던 미 정부 부채 한도가 현재는 31조 3,800억 달러 급증하고 있죠. 정말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채 상향 한도가 계속 78채나 됐지만 사실 안 좋은 때도 있었어요. 2011년 이 디폴트 직전까지 갔고, 신용평가사 S&P가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시장이 16.8%, 우리 시장이 17%가량 일주일 만에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협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한까지 질질 끌게 되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하락할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투기와 미 전폭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흐름. 그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근까지 공격했다라는 이야기. 그 속에서 푸틴이 최측근이 또 핵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파월이 6월 FOMC 6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고, 인상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야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 올리는 속도로 보면 가장 각도가 높은 기울기가 심하죠. 2004년에도 금리를
상당폭 올리기는 했었어도 지금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기준 이 흐름들로 봤을 때 지난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곧바로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금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 크게 더 개선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한 주식 선택, 섹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고착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토일가 내일 있죠. 자, 여기서 한번 힌트를 찾는 겁니다. 주요국 실질 정책금리와 성장률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관계입니다.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5%, 그죠? 근원 소비자 물가가 4.5% 전년 대비 상승한 부분. 지금 이제 그래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 한국, 영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가 이제 근소한 수준까지 왔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 지금 경기가 중요해진 흐름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867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속에 경기에 대한 부진, 잠재 성장률도 지금 안 좋은 상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 오히려 인하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하는 하지 않을 거고 동결을 하면서 매파적 발언 정도를 하는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꽃피는 봄이 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우리나라 5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니다. 매달마다 제가 수출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반도체는 마이너스 35%, 그죠? 그러면서 대부분 부분에 있어서의 이 품목 제품 수출 증가율이 안 좋은 상황, 유독 승용차 부분만 아주 양호하죠. 지역별로 봐도, 그죠? 중국이나 대만 이쪽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53%, 대중국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엄청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국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유가 중국의 탈한국산, 그죠? 첨단 산업 내재화의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중국 중간재를 내재화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무역 흑자 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난 5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죠? 그런 부분은 결국 공급망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 코로나, 그죠? 코로나와 관련된 미국, 중국에 있어서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준한한령이라고 할 만큼 G7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중국이, 그죠? 우리나라나 또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에게 나름대로 반대 작용 부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준한한령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나왔죠. 그래서 오늘 게임주부터 그리고 중국 소비연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저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공급망의 블록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언급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가 2월 11일 날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할 때, 그죠? 증권사에서 PER이 12.5배이기 때문에 여태 11.5배에서 더 반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지수는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의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그죠? 산업재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2차 전지의 비중, 이 부분 성장 섹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펄을 더 줘야 된다. 그죠? 지금은 뭐예요? 2480포인트 기준 13.2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수의 흐름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또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봐야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 뭐예요? 실적, 펀더멘탈, 영업이 그 속에서 수급입니다. 그 수급에 큰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외국인과 기관, 개인 이 주체 속에서 누구인가? 자, 지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들어서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미국, 노르웨이, 특히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미국, 노르웨이의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장기성 펀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4월 들어서 1조가 넘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 부분이 지속되는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여러 가지 요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따라서 섹터에 있어서의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 부분을 가져가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는 안 좋고 서비스업 지표는 좋게 나오고, 그죠?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한 미국 시장의 지표는 핑퐁으로 나오고 있다.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 도표로 봅니다. 사실 침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물가 부담, 그죠? 고물가 부담에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역대급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긴축 부분이 실물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또 금융 레버리지의 축소를 가지고 오는 흐름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물가가 고물가인 상황에서 작년 12개월 이내 침체 확률이 작년 3분기부터 50%가 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여러분들 작년 9월 30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134포인트를 찍던 때 환율이 1444원을 돌파하던 그때, 그죠? 그때보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침체 공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장도 지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오지 않는 침체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5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뒤틀린 경기 사이클이다. 무슨 얘기냐? 그죠? 경제 충격이 분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 수요 등으로 재화 소비가 폭증.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집에서 컴퓨터 사고, 노트북 사고, TV 사고, 게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재화 소비가 폭증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리오프닝을 하면서 그쪽 부분은 재고가 누적되고 그쪽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인데 반면에 돌아다니지 못했었던 부분,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돈 풀고 했었던 부분, 그 속에서 초과 저축을 했었던 부분이 지금 소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생각보다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열세 부분은 6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만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도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뭡니까? 아직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애들도 없는 섹터도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일부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닥 일봉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 코스닥 지수가
그죠? 1월 1일부터 출발을 해서 한 마디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상승하면서 4월 19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월 10일 날 에코프로 BM의 고점, 4월 11일 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의 에코프로 하향 조정 리포트. 그래서 에코프로가 82만 원 4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는데, 그죠? 그 속에서 4월 19일 날 고점이 나온 이유는 포스코 퓨처엠이 4월 19일 날 신고점을 돌파하는 42만 2,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오버슈팅을 하면서 4월 19일 날 고점이 나왔던 겁니다. 두 번의 상승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쉬는 흐름이 필요했고, 그 쉬는 과정에서, 그죠? 4월 24일 날 소시에테 제네럴발 주가 조작 사건이 터졌고, 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던 지수가 또다시 한번 이동채 회장, 에코프로 회장의 구속 흐름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해서 806포인트,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죠? 월요일 날 저점이 나왔다. 그 저점을 나오고 지금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지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4월 중순에 2차 전지 섹터에 고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냐, 매매냐, 투기냐 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 투자면 시세를 보지 않으실 거고, 그렇다면 1, 2년을 갖고 가신다면 저는 2차 전지 양극재와 완성 셀 업체의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적으로 계속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올라온 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30%에서 50%의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건 주도주 역사상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 중국의 특수를 통해서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화 모든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을 때도 중간 부분의 조정이 나올 때, 그죠? 30%에서 50%의 조정은 기본 조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그죠? 그 조정에 떨려나고 하는 부분들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 조정도 필요로 한 거죠. 자,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 날 10시 15분에 지금이 양극재 매수 골든타임이라고 우리 MTN 머니투데이 카페 회원 3,676명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당연히 보냈고,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양극재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마라. 제가 4월 19일 날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 나와서 현대차증권에서 46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한 날이 4월 19일이다. 단기 매도 사인이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의 편은 없다. 경제방송이든 경제기사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든 여러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 5월 15일 날 제가 문자를 보였었던 날이 이 포스코 케미칼이 29만 2천 원 하던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34만 9천 원. 당연히 리바운딩이 들어왔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다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죠. 주식은 말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고 아무리 좋은 주도 섹터도 맨날 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펀더멘털리스트들은 기술적 차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기술적 차트 부분들은, 그죠? 차티스트들은 뭐예요? 쌍봉이니 뭐니 하면서 펀더멘털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자,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봅니다. 자, 제가 이게 에코프로 일봉 모습이죠. 확대 한번 하시겠습니까? 자, 시장 2월 1일부터 2차 전지가 출발을 하면서 21만 원대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와 비교해 드렸었죠. 21만 원인 에코프로는 가격이 싼 거고, 그죠? 카카오는 63,500원인데 아직도 비싸다. 그래서 카카오는 매도해야 되고 에코프로는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전 작전조사설로 내려왔었던 38만 원 부분 다시 매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78만 원에서 저는 매도를 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가 올해 올라온 종목이 50% 조정받는데 천 난리입니다. 그죠?
450%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이나 내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이렇게 2월 1일부터 출발하는 2차전지 종목, 양극재의 그 급등 랠리에 동참도 못하고 이제 쌍봉이니 뭐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튬 가격 한번 봅니다. 어제 종가의 모습입니다. 리튬 가격이 5월 50% 반등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100불에서, 그죠? 2021년 100불에서 500불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267불입니다. 4월 11일 날 하나증권, 그죠? 하나증권 뭐뭐뭐 연구원이 여러 가지 에코프로 자회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적 오리가 분명한 부분 몇 개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중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매출 추정치에서 리튬 가격이 2027년에 8불을 기준으로 매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267불입니다. 8불 오긴 올까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그죠? 오신다고 생각하면 매도해야죠. 8불까지 온다면. 자, 거기에 4월 11일 날 하향한 리포트를 썼는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리포트가 두 번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45만 4천 원까지 목표가 하향한다는 4월 11일 리포트. 그런데 5월 19일 날 45만 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를 또 썼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좀처럼 내지 않는다. 그런데 한 달 열흘 만에 두 번째, 그것도 무려 4천 원을 하향하는 리포트를 또 썼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원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중국 전기차 1위. 이거 절대 믿지 말아라. 하이브리드 쪽 라인 부분 연결해서 수출하고 집계하는 거다. 이 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중국을 찬양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2022년 BYD 차량 화재 사고가 70여 건입니다. 그죠? 중국은 30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수출하는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70여 건의 화재. 오늘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죠. 그죠? 우리는 리콜 다 하고, 그죠? 얘네들은 BYD는 뭐예요? 한 해 70여 건 나는 거 여러분들 타실 겁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스마트폰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10년에 스마트 혁명,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오포라든지 여러분들 중국 거 기술 많이 따라왔다. 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는 어떤 폰을 갖고 계십니까? 삼성폰 아니면 애플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격이 비싸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국 차를 사실 겁니까? 그죠? 자세한 내용 부분은 그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제가 말을 늦게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매번 부족하죠. 할 얘기는 많고 중요한 것은 그죠? 수익 내는 매매와 그리고 손실 내는 매매의 차이는 뉴스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뒷북을 치느냐 선점하는 매매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만만히 수익 내는 시장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따 잠시 후에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십시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